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입니다. 어제도 큰 하락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또한 언젠가 지나지 않겠습니까? 돈 벌기가 쉬운 건 아닌 듯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경기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자산을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또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증시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산업이 29,225선 마이너스 1.54%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지금 나스닥이 1,737선까지 밀려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2.8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새벽 시간에 이렇게 증시를 보면서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살짝 이렇게 말아 올리는 듯한 이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어제의 공포감은 굉장히 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S&P 500도 3,640선까지 밀리면서 마이너스 2.11%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달러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주식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전히 글로벌 주식과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달러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통화 및 재정 정책이 현재 서로 상충되는 그런 세계에서 담보의 가치가 시험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모든 이유는 연준이 낮은 주식 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의미하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아 나가기 위해서 어찌 보면 지금 주식 시장을 짓누르는 그리고 주식 시장을 둔화시키는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제 빅스 지수도 보시게 되면 어제 30선에 머물러 있던 이 변동성 지수가 다시 31.84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30을 유지를 하면서 31 근처를 계속적으로 맴돌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는 변동성 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GDP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경제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2분기 GDP 수치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보게 되면 미국 경제가 2분기 동안 연환산 0.6%로 축소되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 경기가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지금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게 확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미국 실업수당 청구권에 대한 주간 보고서를 보면 실업수당을 신청한 미국인의 수가 9월 24일로 끝난 주에 16,000명 감소한 19만 3,000명으로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데이터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할 계획을 고수하도록 어찌 보면 지금 대담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주식에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노동시장 상황이 연준이 11월 다음 회의에서 통화 정책을 공격적으로 긴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어떤 명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연설을 통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이 외국 중앙은행들에게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연준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어제 연설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장 마감 후에 이렇게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경영진에 따르면 6월 말에 반도체 침체에 대해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급격하고 갑작스러운 수요 감소로 인해서 기대치를 초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면서 반도체집 과잉이 훨씬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매출이 작년보다 23% 급감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예상보다 나쁜 4분기 회계 연도를 보고를 했죠. 큰 손실은 아니었습니다. 매출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이번 분기의 매출이 40억에서 45억 달러로 분석가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10억 달러 이상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분기의 손실을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이크론의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 칩 부분과 투자자들에게 약간의 지금 두려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9월 1일에 끝난 홀수 회계 연도로 인해서 다른 반도체 회사보다 일찍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수익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전망에 대한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실적 발표로 인해서 향후 전반적으로 반도체 칩에 대한 이 실적이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략하게 쏙쓸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전에 마이크론에 대한 어떤 매출적인 급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재 지금 보면은요, PC 판매 전망에 대한 이 보고서가 비관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새로운 PC 출하 예측과 PC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 악화적인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AMD와 인텔 그리고 엔비디아의 추정치를 낮추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와 AMD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인 평가를 재확인하고 인텔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이렇게 반복을 하는 보고서를 지금 제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달 초 인텔과 AMD의 경영진이 전체 PC 시장이 두 회사가 지난 실적 보고서에서 제시한 이미 낙후된 전망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이제 쏙슬에게도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이 안 좋게 되고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쏙스의 차트를 보더라도 이 저점에 대한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다져나가는 전형적인 지금 우상향 패턴을 그려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 차트인 쏙스의 주가의 흐름적인 부분이 고점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나와서 꺾여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우상향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속스가 69.76달러, 제가 어제 이 라이브를 통해서 지지선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을 지금 완전히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또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어제 새벽 한 4시쯤에 이 속슬 차트를 제가 주가 흐름을 보고 있었는데, 급격하게 10분 동안에 이 8.8달러까지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공포감이 진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의 주가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속설이 뭐 바닥이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저점을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인버스의 주가 흐름이 이 하방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시그널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이 PC에 대한 지표가 또 발표가 되고, 또 향후에 CPI까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속설이 바닥적인 구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최악의 경우의 수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에도 이 정말 7달러 구간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이 분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오늘 만약에 PC에 대한 어떤 지표적인 구간이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저점을 또 한 번 갱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속설도 마찬가지고 TQ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되었건 지금 인버스의 흐름적인 부분, 이 쇼포지션 매물대가 어느 정도 주춤해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희망적으로 이 데이터를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PC 물가지수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또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하루 여러분들 즐겁게 마무리하시면서 또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